5살짜리 아이가 유치원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선생님이 신호를 보냅니다. 아이들이 책상 밑으로 들어갑니다. 전등을 끄고 문을 잠그고 숨을 죽입니다. 아무 말도 하면 안 됩니다. 총기 난사 대비 훈련입니다. 그날 저녁 아이가 아빠한테 말했습니다. 아빠, 나쁜 사람 오면 어떻게 하는지 배웠어. 아버지 마크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대꾸도 못했습니다. 텍사스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연봉 1억 2천을 받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날 밤 아내와 짧게 이야기했습니다. 결론은 한마디였습니다. 유럽으로 떠납시다. 여기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세계 최강국, 그 나라가 자기 국민이 스스로 떠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이 있습니다. 마크가 베를린에 도착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연봉은 줄었는데 처음으로 행복합니다. 이게 무슨 소린지 오늘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였습니다. 들어오는 사람이 나가는 사람보다 항상 많았습니다. 90년 가까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최근 처음으로 나가는 사람이 더 많아졌습니다. 대공황 이후 처음 있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는 사람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미국인이기를 그만두겠다는 사람이 최근 몇 년 사이 급증했다는 건 여러 외신 보도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흐름입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반정이 나옵니다. 세계 행복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유엔이 매년 발표합니다. 미국 몇 위인지 아십니까? 1위가 아닙니다. 소득은 세계 최상위인데 행복 순위는 상위권이 아닙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위는 핀란드입니다. 덴마크, 아이슬란드, 스웨덴. 세금 많이 내고 복지 좋은 나라들이 쭉 앞에 있습니다. 소득과 행복이 따로 간다는 것.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 질문입니다. 마크가 베를린에 도착하고 나서 처음 한 달 동안은 후회했습니다. 연봉은 줄었고 8천만 원 수준으로 시작했습니다. 언어도 낯설었고 아이들도 적응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2달째 되던 날 마크가 아내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처음으로 주말에 일 생각을 안 했어. 아내가 놀라운 표정을 짓더군요. 텍사스에서 3년 동안 주말에 일 생각하지 않은 날이 단 하루도 없었거든요. 그럼 실제로 돈이 더 적었냐고요? 계산을 해보면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텍사스에서 매달 보험료만 몇십만 원 단위로 나가십니다. 가족 내시면 그게 몇백만 원입니다. 그런데 독일의 공공보험으로 오니까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아이들 교육비도 없습니다. 공립학교가 사실상 무료이고 유치원도 마찬가지고요. 버는 돈은 줄었는데 실제로 통장에 남는 돈이 비슷해졌습니다. 텍사스에서 연봉 1억 2천 받고 보험에 학비에 세금 다 빠지면 뭐가 남냐고 마크한테 물었더니 오히려 점심값 고민했습니다 라고 엉뚱한 대답을 하더군요. 받는 돈은 많은데 남는 돈이 없는 마법. 마크는 이걸 아름다운 함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마크가 정말 떠난 건 돈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나쁜 사람 오면 어떻게 하는지 배웠어. 5살 아이가 그걸 훈련으로 배웠답니다. 마크는 그 말을 듣고 자기 어릴 때를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그런 훈련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당연한 나라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었습니다. 한국에 온 외국인들이 공통으로 놀라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새벽에 혼자 걸어도 안전한 거리, 대중교통이 자정 넘게 다니는 도시, 의료비 본인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구조. 딱 이 세 가지입니다. 한국이 완벽하다는 게 아닙니다. 비교는 우열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구조를 다시 보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중에 의외로 강한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마크라는 젊은 가장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건으로는 멕시코 국경 너머에 요양원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노인들이 멕시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미국 노인들입니다. 스스로 국경을 넘어서 들어간 미국 노인들입니다. 도로시 올해 78세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35년 동안 교사로 일했습니다. 연금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연금으로 캘리포니아 요양원에 들어가려면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한 달에 몇백만 원 단위로 나가는 곳인데 연금 전부를 털어도 안 됩니다. 자식들한테도 손을 벌리기 어려웠습니다. 자녀들도 자기들 집값과 보험료에 치여 있었거든요. 도로시는 결국 국경을 넘었습니다. 차가 국경을 통과하던 순간 도로시가 창밖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35년을 가르쳤는데 내 나라가 나를 여기로 보내는구나. 눈물은 없었고 그냥 창밖만을 오래 봤습니다. 멕시코 시설 비용은 캘리포니아의 몇 분의 1 수준입니다. 의료진이 영어를 할 수 있고 시설도 괜찮습니다. 기후도 따뜻합니다. 도로시는 지금 거기에 있었습니다. 본인 나라를 떠나서요. 그런데 멕시코 요양원 직원이 미국 노인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 인터넷 잘 되죠? 총기도 피하고 생활비도 아꼈는데 넷플릭스는 포기 못하는 겁니다. 사람이 다 거기서 거기이긴 합니다. 이 흐름이 우리 노후와 어떻게 닿는지 계속 같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인물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이 사람 이야기는 처음엔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들으시면 고개가 끄덕여질 겁니다. 제이슨,
33살입니다. 뉴욕 마케터이고 연봉 1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알바니아로 가십니다. 알바니아가 어딘지 아십니까? 동유럽 발칸반도에 있는 작은 나라입니다. 인구 280만 명, 우리로 치면 대구 정도 규모입니다. 제이슨이 알바니아로 간다고 하니까 뉴욕 친구들이 뭐라 했냐면요. 거기가 어딘데? 거기 안전해? 인터넷은 돼? 세 가지를 물었답니다. 1억 버는 사람한테 인터넷 되냐고 묻는 상황. 이게 지금 미국에서 알바니아의 위상입니다. 왜 갔냐고요? 계산이 됐기 때문입니다. 뉴욕에서 매달 월세, 보험료, 학자금 대출 상환 이것만 빠져도 수백만 원입니다. 세금 떼고 나면 1억 연봉에서 남는 게 생각보다 훨씬 적습니다. 이 돈으로 뉴욕에 집을 사려면 계산기 두드려 보니 자기 나이 55세가 돼도 어렵다고 나온다네요. 알바니아 티라나에서는요, 월세가 뉴욕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물가도 그렇습니다. 연봉이 줄어도 통장에 남는 돈이 더 많았습니다. 집도 10년 안에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이슨이 알바니아에서 1년 만에 뉴욕에서 몇 년 동안 모은 것보다 더 많이 저축했습니다. 세 번째 반전입니다. 최강국에 있는 것보다 작은 나라에서 사는 게 실제 생활은 더 나을 수 있다는 것. 월급 숫자가 아니라 남는 돈이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세 사람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건지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돈이 더 빨리 나갑니다. 집값, 의료비, 보험료가 소득보다 훨씬 빠르게 오릅니다. 공공안전이 약합니다. 총기, 의료 접근성, 치안, 정부가 채워줘야 할 부분을 개인이 돈으로 메워야 합니다. 나라가 나아지고 있다는 느낌이 없습니다. 이게 조용히 쌓이면 사람은 마음속으로 먼저 떠나게 됩니다. 마크는 주말을 처음으로 휴대폰을 내려놨고 도로시는 국경에서 창밖을 봤고 제이슨은 통장 앱을 다시 열어봤습니다. 세 사람이 각자 다른 방식으로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미국은 망하고 있는 걸까요? 정답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없던 신호라는 것. 이건 확인된 반향입니다. 미국 예외주의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특별한 나라라는 믿음. 어디서든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는 나라. 그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 외신들이 공통으로 주목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의 지리적 이동. 예전엔 미국 안에 있던 꿈이 지금은 독일, 포르투갈, 캐나다에서 더 쉽게 실현된다는 분석입니다. 이게 미국이 끝났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더 나은 삶을 위해 반드시 미국이어야 한다는 공식이 깨졌다는 것. 이건 방향이 보이는 흐름입니다. 여기서 우리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에 온 외국인들이 공통으로 놀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안전한 거리, 대중교통 접근성,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비 본인 부담. 딱 이 세 가지입니다. 미국인들한테는 이게 당연하지 않습니다. 비교는 우열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구조를 다시 보는 도구입니다. 우리도 집값, 사교육, 노후 불안이 있습니다.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중에 의외로 강한 장점이 있다는 것. 그걸 알고 사는 것과 모르고 사는 건 다릅니다. 그럼 정말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갖고 있는 것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까? 우리도 떠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떠나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한국인 해외 이주가 늘고 있습니다. 젊은 층은 캐나다, 호주, 독일로 많이 갑니다. 50대 이상에서는 동남아 은퇴 이민 관심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선택지가 많아지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하나만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도로시는 바른 선택지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알았다면 선택이 더 여유로웠을 겁니다. 제이슨은 알바니아를 알기 전까지 뉴욕에서 계속 버텼을 겁니다. 마크는 독일을 몰랐다면 아이가 총기 훈련 받는 걸 그냥 견뎠을 겁니다. 떠나는 게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남아있는 게 정답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선택지를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 그건 다릅니다. 해외에 오래 살다 온 분들이 공통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인마트 가면 고추장 하나에 3만 원 정도이고 그때 고향 생각이 제일 많이 납니다. 멀리 나가봐야 여기 있는 게 보이는 법이죠.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마크는 5살 아이를 위해 떠났습니다. 연봉이 줄었는데 주말에 처음으로 일 생각을 안 했습니다. 도로시는 35년을 가르쳤습니다. 그 나라가 그를 국경 너머로 보냈습니다. 창밖을 오래 봤습니다. 그냥 오래 봤습니다. 제이슨은 1억 연봉으로 숨이 막혔습니다. 알바니아에서 6천만 원 받으면서 처음으로 저축을 했습니다. 세 사람 다 다른 이유로 떠났습니다.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최강국에 있었지만 그들에게 맞는 삶의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이게 미국만의 이야기일까요? 정답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것 하나는 압니다. 어디서 사느냐보다 거기서 뭘 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 다른 나라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들, 그게 우리 일상입니다. 이걸 어떻게 보느냐? 그게 지금 우리 선택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잃고 나서야 알게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오늘 하나만 해보시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지금 살고 있는 우리나라 만족하고 있어? 그 대답을 판단 없이 들어보세요. 거기서 대화가 시작됩니다. 자녀가 해외 이민을 고민한다면 이유를 먼저 들으세요. 재산이 됐을 수 있습니다. 노후 요양이 걱정된다면 국내 장기 요양보험 본인 부담 기준부터 확인하세요. 나가봐야 여기 있는 게 보입니다. 우리 일상에 의외로 강한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이라면 남으시겠습니까? 떠나시겠습니까? 댓글에 숫자로 남겨주세요. 1번 어떤 일이 있어도 여기가 내 자리이다. 2번 솔직히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든 적이 있다. 3번 자식들한테는 가라고 하고 싶다. 4번 나가봐야 여기가 더 좋다는 걸 알 것 같다. 여러분은 몇 번이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인생 한 조각 이야기였습니다.